퇴직 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과 익숙한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질문에 작은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68세 이정화 씨, 그녀는 하루에 단 하나씩 새로운 것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도 특별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단지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실험이었죠. 퇴직 후 5년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리고 오전에는 TV, 오후에는 청소나 반찬 만들기. 그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서로의 대화는 병원 이야기와 자녀 걱정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하나는 해보자. 아무리 사소해도 좋으니까. 첫날은 집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노인을 향해 날씨 좋죠? 라고 말했죠. 뜻밖의 상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튿날은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기, 셋째 날은 평생 안 가봤던 도서관 방문, 넷째 날은 손으로 편지 써보기. 그렇게 작지만 새로운 하루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달라진 건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가 늘었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지나도 아무 기억이 남지 않았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 봉투를 만졌어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이탈리아 여행 영상을 봤어요. 그렇게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하니 인생의 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실험은 작은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40년간 가정과 회사의 틀 안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나를 위한 시간이란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행동 하나가 다음 행동을 불러왔고 그 작은 용기가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엔 동네 복지관의 수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시 웃음을 찾았고 이제는 주 2회 봉사활동까지 나갑니다. 이정화 씨는 말했습니다. 퇴직 후엔 모든 게 멈춘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가지만 새로 해보니 내 안에서 자꾸 뭔가가 깨어나는 거예요. 나도 아직 가능하다는 걸 느꼈죠. 그녀는 요즘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의 새로운 일을 노트에 적습니다. 작은 꽃을 샀다, 낯선 카페에 들어갔다, 라디오 사연을 보냈다 같은 사소한 기록들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늦는 건 시도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지식이 아니라 삶의 감각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작은 성공 경험의 축적이라 부릅니다. 작은 성취가 자존감을 키우고 그 자존감이 다시 행동을 낳는 선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녀처럼 하루에 하나만 바꾸는 실험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 일찍 일어나기, 낯선 골목 걷기, 새로운 음식 만들기, 오랜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심리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정서적으로는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보다 정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변화 없는 일상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죠. 이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움직임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리듬을 만듭니다. 한 번의 새로운 경험이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단서가 됩니다. 이정화 씨의 실험은 결국 삶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은퇴 후엔 세상이 멀어진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니 세상도 나를 받아주더군요. 그 말엔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의 회복은 계획보다 리듬입니다. 매일 똑같이 보내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 하루에 하나라도 낯선 것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정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변화의 크기가 아니라 계속한다는 꾸준함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퇴직 후 인생은 정지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연습 시간입니다. 하루에 단 하나 새로운 걸 시작해 보세요. 그 하루가 쌓이면 어느새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실험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종종 거대한 정적처럼 다가온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고 누군가 기다리는 이도 없으며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조차 막막하다. 많은 이들이 그 시간의 무게를 자유가 아니라 공백으로 느낀다. 익숙한 리듬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건 고요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혼란이다. 그래서 은퇴자는 종종 묻는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나를 증명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사람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잃고 서서히 자신을 지워버린다. 이정화 씨의 하루하나 실험은 그 공백을 메우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처음엔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행동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을 바꿔놓는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이 감정을 낳는다고 말했다. 감정이 행동을 이끈다는 기존의 인식과 반대로 몸을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정화 씨의 변화는 바로 그 원리를 증명한다. 그녀가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그녀의 세계는 점점 확장되었다. 그 세계의 중심에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자각이 있었다. 은퇴자의 무기력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외부의 구조 속에서 움직이던 삶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남는 것은 스스로를 이끌어야 하는 낯선 책임감이다. 누구도 시키지 않는 일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은 생각보다 크다. 그러나 그 벽을 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작은 시도다. 작은 행동은 두려움을 줄이고 성취를 남긴다. 그 성취가 내일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 이정화 씨에게 하루의 실험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이었고 그것이 이어지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퇴직 이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쓸모없다고 표현한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치가 평가되던 시절이 끝나면 더 이상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쓸모의 개념은 바뀔 필요가 있다. 젊을 때의 쓸모가 사회적 생산이었다면 은퇴 후의 쓸모는 자기 재생의 능력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다시 유용해진다. 그것은 돈을 벌거나 지위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를 갱신하는 일이다. 이정화 씨가 처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뭘 새로 해? 라고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점점 달라지자 그 말은 곧 나도 한번 해볼까? 로 바뀌었다. 변화는 전염된다. 그 전염의 출발점은 자신을 향한 미세한 긍정이다. 나는 아직 가능하다는 믿음이 내면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주변에도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삶의 생태계를 다시 짜게 한다. 그렇게 사람은 늙지 않고 자라난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변화가 재정적 여유나 특별한 자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경제적 불안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돈보다 심리적 활력이다. 경제적 제약이 있더라도 활력이 유지되는 사람은 일상의 만족도가 높고 건강 지표도 더 좋다. 일본의 은퇴 연구에서는 활력의 원천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하루의 목표가 있는 사람, 둘째는 작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셋째는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끼는 사람. 이정화 씨의 실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하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돌봄의 깊은 철학이 숨어 있다. 그것은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시 느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익숙함 속에 묻혀있던 감각을 깨우고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도 존재한다고 확인시키는 행위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할 수 있는 일보다 해야 할 일에 묶여 살아온다. 하지만 은퇴 이후는 정반대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루 하나의 새로운 시도다. 그녀가 어느 날 쓴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 바람이 세서 머리가 헝클어졌지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로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은 몰랐다. 이 짧은 기록 속에는 은퇴 후에도 삶이 여전히 확장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다. 낯선 경험이 두려움을 없애고 그 자리에 호기심을 심는다. 그 호기심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강력한 젊음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심리적 회복의 핵심을 자기 주도성에서 찾는다. 즉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행동이다. 그 행동이 반복될수록 뇌는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반대로 아무런 자극 없이 반복되는 생활은 신경계의 활성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높인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에서는 작은 일이라도 의미 있는 행동을 권한다. 그것이 식물 가꾸기든 글쓰기든 산책이든 상관없다. 행동이 감정보다 앞서야 한다. 이 단순한 원리가 이정화 씨의 실험을 지탱한 힘이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자기 갱신의 기술을 보여준다. 인생의 후반기는 생존이 아니라 재창조의 시기다. 은퇴란 사회가 내리는 퇴장 명령이 아니라 내면이 나에게 주는 초대장이다. 익숙한 세상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사람은 다시 배우는 존재로 돌아간다. 학습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되고 배움이 이어지면 생명력은 다시 흐른다. 하루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은 그 배움의 첫걸음이다. 이제 그녀는 매주 월요일이면 도서관에서 시를 배우고 수요일엔 복지관 봉사에 참여한다. 여전히 하루 하나의 원칙을 지키며 살고 있다. 그녀의 눈빛은 은퇴 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목소리는 단단하다. 그녀는 말한다.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건 젊은 시절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조금씩 확장하는 일이죠. 나는 아직도 잘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진실이다. 나이는 숫자이지만 성장의 방향은 선택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공적인 은퇴를 돈의 크기나 연금의 액수로 판단한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스스로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힘에 있다. 정화 씨의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때가 진짜 끝이라는 것.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서를 새로 세우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시도를 해보길 바란다. 창문을 열고 낯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동안 미뤄둔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도 좋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루에 단 하나의 새로운 선택이 당신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다. 결국 인생은 한 번의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실험의 합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실험을 시작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르다.